정확히 5월 3일 제가 이혼녀 꼬리를 달게 된 날입니다. 법원에 갔다가 이것저것 마무리를 지을 겸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헤어지려는데 마지막 날까지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사람을 보고 얼마 되지 않는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런 남자와 1년을 살았습니다. 22년 5월 2일 날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23년 5월 3일에 이혼한 걸 보니 좀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결혼을 정말 후회합니다. 결혼 자체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이 그지 같은 남자를 만난 게 후회된다는 게 맞겠네요. 그나마 지금 아이가 없는 상태라 헤어지기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댁 도움 없이 둘이 가진 돈과 대출을 받아 집을 구했습니다. 예물도 반지만 했고 계속 맞벌이를 했었죠. 시댁과 친정이 그리 잘 살지 못해서 저희 돈으로 나름 야무지게 살림살이도 구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행복한 날을 기대했었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부터 그 사람과 시가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시에는 적응을 해야 하는 시기라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20만 원만 붙여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또한 생활하기 바쁘고 박봉이라 힘들더라고요. 몇 주간 그렇게 돈을 들였었는데 한날은 갑자기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3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국내에 여행을 가는데 오랜만에 가는 거라 마음껏 즐기다 오시겠다며 아들이 아닌 저한테 돈을 달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즐기시려고 국내 여행을 가는데 300씩이나 달라는 건지. 해서 그런 돈이 어딨어요. 지금 대출이자 갚는 것도 빠듯해서 죽겠어요. 하고 말했더니 삐지신 건지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신우한테 말씀하신 건지 연락이 오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어쩜 그럴 수 있어요? 하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저도 같이 화를 냈더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하고 말하더군요. 참고로 신우이는 23살로 저보다 6살이나 어립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이 어른인 양 저를 나무라는데 정말 열받더라고요. 해서 버럭 화를 냈더니 이번에는 지 오빠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하며 저를 아주 미친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결혼하고 갑자기 효자가 된 건지 본인 식구들 편만 들었고 결국 그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3월 초에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모임을 하신다며 빨리 퇴근하고 와서 음식을 장만하라기에 반차를 내고 음식을 5가지 만들어 갔습니다. 양념갈비, 잡채, 단호박 로스, 각종 튀김과 각종 나물들까지. 거기다 초밥과 회도 포장을 해갔었죠. 제가 음식을 특출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맛이 없진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해주면 맛있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음식을 해서 갔더니 어머님 친구분들은 맛있다며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친구분들한테 갈비 맛이 좀 그렇지. 이해해줘. 음식을 아직 잘 못해. 이러는 겁니다. 남들은 다들 칭찬을 하는데 나서서 저런 말씀들을 하시니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준비한 음식들인데. 더 황당했던 건 이후 신우이도 집에 와서 먹어보더니 언니 음식 좀 배워요. 그 나이 먹고 이 정도도 못해요. 하고 말하는데 정말 패버리고 싶었습니다. 거기다 언젠가 남편 놈과 부부 동반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졸이고 남편은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습니다. 남편 대학 동기 모임이었는데 동아리 이야기나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통에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당시 친구 한 분이 제 표정을 보고 안 좋아 보였는지 말을 걸어줘서
모임 내내 그분하고 몇 마디 한 게 다였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몸이 안 좋아서 휴학을 했었고 치료를 받다가 그만뒀습니다. 학비도 부담이 됐었거든요. 아무튼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가지 못했던 건 아니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때부터 남편 놈과 트러블이 많아졌고 싸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자꾸만 저한테 시비를 거는 느낌이랄까요. 당시에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고 많이 고민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 이야기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결혼 전에는 시댁에서 정말 잘해줬었기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트러블이 잦아지면서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야기를 듣고 시누이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언니 어떡해요? 언니가 우리 오빠 좀 잡아줘요. 하고요. 여기서도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그 글 마지막에 크를 붙였다는 겁니다.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로 싸우면서 서로 실망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인간들은 끝까지 진상이더라고요. 짐을 챙길 요량으로 집에 갔더니 모녀 둘이 저희 집에 와 있는 겁니다. 해서 모르는 척 무시하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여기서 살자니 뭘 하자니 하며 둘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댁이 많이 허름한데 아들 부부가 이혼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집부터 탐내는 걸 보고 답도 없다 싶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기가 차서 무슨 말이에요. 여기 반반 내서 얻은 집이고 공동명의예요. 방 뺄 거니까 그리 아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녀가 쌍으로 나가려면 짐이나 가지고 조용히 나가라 하더군요. 그 말에 너무 빡쳐서 이런 그지 같은 인간들하고 나도 같이 살 생각 없어요. 한 푼도 도와주지도 못하는 무능한 집구석에서 무슨 권리로 이 집을 탐내나요? 나이도 어린 년이 이렇게 개념 없이 행동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데려가겠어요. 평생 혼자 살아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모녀가 아주 쌍으로 지랄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질러버리고는 짐을 챙겨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확 질러버렸더니 속은 시원한 것 같더군요. 그날 전화가 불이 나긴 했었지만 바로 차단해버렸고 친정언니와 밥 먹고 노래방 가서 풀고 왔습니다. 연애 1년, 결혼 1년, 그 모든 시간들을 날려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다들 결혼은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 조금 바빴습니다. 법원도 다시 다녀왔고 집도 정리하느라요. 댓글을 보니 학교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시던데 사실 저는 학교를 졸업 못하고 중단했던 것에 대한 열등감이 조금 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친구들과 몇 시간이 지나도록 동아리 활동 이야기, 과제하고 스터디 그룹 했던 이야기만 하며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를 소외하는 멍청하고 배려 없고 무능한 전 남편이 미웠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열등감이 있어 더 그렇게 느낀 건진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모르는 사람들과의 첫 모임 자리에서 몇 시간씩 그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게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놈은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이번 연도에는 공부를 더 해서 내년에 다시 학교에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도전할 생각이에요. 여기부터 이후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글을 쓴 다음날 9시쯤 시모가 전화를 해서는 방을 못 뺀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해서 법대로 하자 이야기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리하고 와서 조만간 방은 빠질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은 간이 조금 부은 건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그쪽이 3명이든 4명이든 남남이라 생각하니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해서 남아있는 제 물건들을 챙기러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시가 사람들이 궁시렁거리며 못돼 처먹었다느니 개념이 없고 싸가지 없다느니 하며 중얼거렸지만 간단히 씹어줬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요. 아무튼 트럭을 불러다가 가전제품과 가구를 싣고 있는데 그걸 네가 왜 가져가냐 하며 소리를 지르기에 내가 산 거 내가 가져간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 거라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집안의 가전제품과 가구 대부분은 제가 샀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건 제가 샀었죠. 해서 제가 산 물건들을 전부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모라는 인간은 본인이 쓰려고 했던 건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불며 제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가지고 온 짐들은 친구네 창고에 맡겨놓은 상태이고 빠른 시일 내에 방을 구할 예정입니다. 하루 이틀 빡세게 정리했더니 몸은 피곤하긴 하지만 마음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본인 몫을 제대로 잘 챙겨 나오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신우 시모가 좋아라 하는 꼴을 보기 싫었는데 울고불고 했다니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자유의 몸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요즘 돌싱은 절대 흉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잘하셨습니다. 단호해야 할 때를 아시는군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포기도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먼 미래는 밝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별 빌어먹을 집구석을 다 보겠네요. 지아들 지오빠 이혼시켜놓고 눌러앉을 생각에 풍악이라도 울릴 기세였는데 다 챙겨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지금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간 이혼했을 것 같은데 빠르게 결단을 잘 내리셨네요.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최악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곧 좋은 날도 찾아올 겁니다. 예쁘게 사시길 기원할게요. 네 번째. 무슨 그런 멍멍이 같은 부모가 있대요. 진짜 그놈의 집구석 대박인 듯 합니다.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유치한 시어머니 배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네요. 무슨 저런 사람들이 다 있는지. 정말 판단 잘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돈 맡겨놨나? 도대체 어디에 여행 가길래 300만 원을 달래요? 웬만한 해외여행급인데요. 얼마나 초호화로 놀다 오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돈을 지 아들한테 받을 것이지 왜 며느리한테 달래요? 마음이 아픈 건 한순간입니다.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해지시길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